네, 4-5 배열의 복사인데요. 배열의 이제 뭐 복사면 복사고 뭐 할당이면 할당인데 이게 뭐가 무슨 차이가 있지? 예,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배열 복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JS 파일이에요. 지금 HTML이 아니고. 그래서 JS 코드만 있을 때 실행시키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애예요. 코드 러너라는 애인데 이게 또 노드.js 설치하고 리부팅하고 해야 돼서 예, 지금 안 하는 게 낫겠지? 이게 또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드.js도 설치를 해. 우리 아직 노드.js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아직. 그래서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네, 갑자기 또 해볼까 하다가 여기 F2 이름을 확장자를 HTML로 고치세요. HTML.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 그냥 합시다. 네. 그리고 맨 위에다가 느낌표 하나 쓰시고요. 느낌표 HTML 갑자기 만드시고 여기 스크립트 구역을 그냥 만드세요. 네, 스크립트 구역 안에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옮기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엔드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래서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붙여넣기 줄맞춤 커널피 이렇게 해서 쌤 지금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거 다시 가져가세요. 처음부터 HTML로 두지 왜 그랬냐고. 아, JS로 해보려고 그랬다니까 다시.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번 했을 때 여러분이 안 돼가지고 한 2, 30분 까먹었던 기억이 나요. 다시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 30분 까먹으면 안 돼. 그냥 지금 넘어가. 노드.js는 어차피 나중에 설치할 때 그때 다 할 거니까. 네, 이거 하자고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스크립트 영역에 그냥 바로 실행하면 뭐 얘 실행돼서 나오겠죠. 네. 이거 배열 복사 타이틀에다가 배열의 복사라고 써줄게요. 배열의 복사, 배열 복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신가? 배열 복사. 그냥 복사면 복사지. 근데 좀 다르다 이거지. 자,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자,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Alt-A로. 자, 그리고 F12. 옆에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해서 또 변수가 변수를 할당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변수에다가 변수를 할당하면 값이 들어가요. 값이 할당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림 좀 그리게 해줘?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메모리 공간이 하나 딱 만들어지죠? 이게 뭐 A라는 변수라고 봅시다. 근데 B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데 A라는 공간에 크를 여기다 집어서 크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라는 데이터 넣고 이 B라는 변수에다가 A를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할당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당연히. 이건 메모리 공간 주소인데. 그죠? 이런 게 개념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할당하면 그 안에 있는 값이 이쪽에 할당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이쪽에다 할당을 이렇게 시키는 순간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에 크를 이렇게 할당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값이 독립돼요. 독립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B를 업데이트를 딴 값으로 업데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내가 해볼게요. 크라는 값을 뭐 내가 뭐 흐로 바꿨어. 그러면 B만 흐인 거지. 흐로 바꾼 거지. 얘가 바뀔 리가 없지. 그런데 얘를 바꿨더니 얘도 희역으로 바뀌었다. 황당한 일이죠. 얘를 바꿨더니 얘도 희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왜 바뀌었어요? 물어봤더니 옛날에 네가 나한테 돈 꾼 적 있지?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뭘, 뭘 껐어? 옛날에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적 있으니까 뭐 연관이 됐어? 무슨 얘기야? 예, 이런 일은 없어,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값이 들어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어요. B를 업데이트하면 B만 업데이트 되는 거고 A 이제 다 독립이에요. 이게 할당하면은 값이 할당돼요. 그런 걸 값할당이라고 그래요. 값할당. 그런데 주소가 할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황당. 자, 황당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하고 B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배열을 넣었어요. 이렇게. 1, 2. 이런 배열을 놓고요. A를 B한테 할당을 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가 배열이죠. 배열이면은 얘가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1, 2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배열이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주소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01, 00, 10, 01 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식 주소예요. 얘 주소. 우리는 문자로 A로 썼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주소를 할당을 해요. 01, 00, 10, 01이라는 주소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B 값을 내가 이렇게 변경을 하잖아요. B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B에 뭐 0번째에 있는 값을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지를 찾아가요. 얘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요. 여기 0번째?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요. 얘가 여기를 찾아가서 지우기 힘드네? 여기를 8로 업데이트를 해요. 0번째를요. 이렇게. 응, 이렇게. 8로. 그래서 B를 찍어도 8로 업데이트 내가 B를 바꿨는데 A를 찍어보면 A의 0번째 주소를 찍어보면요. 그 결과가 8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8로 데이터가 바뀌어 있어요. 일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주소 할당이라고 그래요. 주소 할당. 그래서 배열이나 객체는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값이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떤 메모리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배열이나 객체는. 메모리 영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0번째 방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0번째 들어가고 1번째 들어가지. 그러니까 배열이나 객체를 할당할 때는요. 그 메모리 공간 자체가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할당되게 돼 있어요. 값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값을 따로 할당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주소 할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사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값이 할당된 변수를 다른 변수 할당 시 할당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 값 할당, 주소 할당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값 할당과 주소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단일 데이터는 무조건 값이 할당이 돼요. 값, 문자, 숫자, 날짜 등. 그런데 주소 할당은 배열과 객체일 경우에 주소가 할당이 된다. 왜? 배열과 객체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그럼 값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 값의 변수 할당 KK에 10을 넣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주석을 두 줄을 풀어보세요. 자, KK에 10을 넣고요. TT에다가 KK를 TT에다 담아요. 그래서 할당 후 최초의 KK TT를 찍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죠? 최초에 찍힌 거 보세요. 36번째 라인에 KKTT 맞죠? 10, 10? 그런데 TT에다 200을 넣고 다시 찍어볼게요. 변경 후. 요거 주석만 푸시면 돼요. TT에다가 요 TT라는 변수에다가 20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T만 200이죠. 우린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잖아. 당연해. 그러니까 여기 할당된 거는 사실 값이 할당된 게 아니라 주소 할당된 게 아니라 값이 할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값이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자, 그런데 일반적인 값은 값복사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값 할당은. 그런
나. 컬렉션 집합을 만들고 주소로 관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수에 변수를 할당할 때 값이 아닌 주소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얕은 복사, shallow copy라고 그래요. 영어 공식 명칭입니다. shallow. 아주 얕은 물, shallow, 얕은 복사. 그래서 일반 배열의 얕은 복사는 shallow copy라고 하는데요. A에다가 이런 배열, 이게 주소지라고. 네, 이런, 예. 컬렉션 집합 메모리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값이 3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원본 찍어봤고요. 그 밑에다가 BB를 A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서 콘솔 또 찍어보세요. 그러면 AA도 찍고 BB도 찍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AA, BB. 요거 2개 일단 확인해 보세요. 49, 50, 54번째 라인에서 찍고 있습니다. 50번, 54번째 라인. 그러면 여기 50, 54번째. 여기죠? 여기 2개. 이렇게 생기고 10, 11, 22, 33이 들어가 있는 배열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깜짝 놀랄 일. 깜놀. B0 값을 이 안에 있는 B에 분명히 B0니까 B0에 11 돼 있는 값을 내가 바꾸는 건데 그걸 777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AA하고 BB를 동시에 다 찍어봤어요. 이때 변경 후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이게. 둘 다 바뀌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나는 분명히 BB만 바꿨는데 이거만 777로 바꿨는데 얘까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B가 갖고 있는 거는 A에 대한 주소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본에 가서 원본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인 거야. 예. 주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허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요거 확인하세요. 동시에 바뀌었다는 거. 아, 그래서 주소 복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이나 객체를 변수에 담고 이렇게 할당을 그냥 변수에서 변수로 할당했으면 이걸 얕은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지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본 보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원본 보존 못 해요. 네, 변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2번째. 밑으로 내려갈게요. 일반 배열의 깊은 복사, deep copy를 하셔야 됩니다. deep copy. deep copy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shallow copy는 그냥 주소를 카피해버리니까 원본이 계속 건드려지는 거고, deep copy는 딥하게 별도로 얘를 따로 떼어서 카피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관성을 끊어버리는 거죠. 주소 카피가 아니라 값 카피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CC는 556677, 원본은 556677 찍고, 좀 전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저희가 했거든요. 556677 나왔죠? 네, 66번째. 자, 그때 스프레드 연산자 요거 2개를 주석을 풀어보세요. 스프레드 연산자가 뭐라고요? 배열 내용만 직접 가져와서 새로운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딥카피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본 CC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그 값만 가져와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밑에 DD 변경 전에 CC와 DD를 찍어보면 일단 카피웨어 왔으니까 똑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556677이 보이시죠? 둘 다? 네, CC와 DD는 556677로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 과연 이게 값복사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0번째 주소를 888로 업데이트를 칩니다. DD를. 그리고 나서 CC와 DD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아까는 업데이트가 2개가 하나 업데이트했더니 원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니다. 이게 바로 디카피입니다. 아까와 분명히 다르죠? 아까는 업데이트가 777로 B만 바꿨는데 전부 다 A, B, B가 다 업데이트 됐는데 CCDD는 지금 네, 분리가 됐죠. 이걸 딥카피라고 합니다. 딥카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소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막 바꾸는 것도 원본을 바꾸면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그 데이터 형태는 없어져요. 네, 그게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딥카피를 해서 변형을 하면 원본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원본을 안 건들고 싶으면 딥 카피를 하셔야 돼요. 딥 카피. 네, 딥 카피. 아시겠죠? 네, 스프레드 연산자로 해서 딱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 네, 객체 값의 얕은 복사, 객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그 컬렉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건 배열뿐만 아니라 객체도 주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55, 이 66, 박 77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객체, 배열 객체, 객체 값을 가진 배열이죠. 네, 요거를 갖다가 찍어 보시면 나오겠지.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값이 들어가 있죠. 김이박.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직접 할당을 하면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기다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 FF에 김이라는 데이터가 50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999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FF 변경 후 원본 EE와 FF를 여기다 찍어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김의 55라는 데이터를 999로 바꾸는데 EE를 바꾼 게 아니라 FF를 바꾼다고요, 제가요. 이게 바로 예, 얕은 복사가 됐겠지. 그냥 할당했으니까. 그냥 할당하면 얕은 복사예요. shallow copy.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본. 구구구. 지금 변경하고 나면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어요, 보면은. 원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얕은 복사죠? 맞죠? 얕은 복사 여기까지. 자, 그러면 깊은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리시켜서 복사. 그러면 뭘 한다고요? 스프레드 연산자를 하면 되잖아. 근데 스프레드 연산자가 왠지 효과가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과 없음. 여기 뒤에 주석 때려 놓으세요. 요거 에러 나니까. 효과 없음. GGG. 요거를 값만, 이 안에 있는 값만해서 HH에다 넣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찍어요. 밑에다가 찍어봐야 HH. 잠깐만. 변경하는 애 어딨지? 음. 이거 할당한 거지? 그래서 찍어보는 거 여기 있죠. 밑에 찍어보는 거, 변경 후. HH의 0번째 송을 888로 바꿔라. 무슨 얘기야? 0번째, 이게 0번째죠? 0번째에, 0번째 송. 0번째 송이 이거죠? 0번째의 송에, 이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개체니까. 그 중에 이제 송밖에 없으니까 지금 송에 99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888로? 그러면 지금 얘가 깊은 복사를 한다고 내가 스프레드 연산자를 썼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거죠? 맨 끝에 거. 888. 둘 다 바뀌었어요? 둘 다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GGG도 888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스프레드 연산자가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잖아. 객체도 컬렉션이죠? 객체도 컬렉션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 안에 딥으로 이렇게 아무리 내가 땡땡땡해서 스프레드 연산자로 값만 가져와서 집어넣었어도 걔 자체가 주소로 되어 있다고요, 객체가.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깊은 복사를 해도. 그래서 이거를 문자화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스트링기파이라고 합니다. 스트링기파이. 요거 효과 없으니까 주석 달아놓고요. 밑에 이겁니다. 제이슨 parse, 네,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배열 값을 이렇게 문자화를 해요. 문자. 스트링이라는 게 문자거든요. 스트링기파이는 문자화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문자화를 시키는 순간 연결이 끊어져요. 완벽하게 끊어져요. 이 상태에서 그 형식이 배열 형식이니까, 배열 객체 형식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파싱 한다고 그래요. 제이슨 파스라는 애로 형식을 다시 원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형식을 원본으로 돌리면 카피할 때 연결 끊고
그 다음에 파싱을 하면은 새로운 애가 만들어져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뭐 게시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뭐지 그 로컬 스토리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거요. stringify. 그래서 문자화 하는 순간 배열이 값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주소지가 되고 다시 이 값을 배열로 복원하면 깊은 복사가 완성된다. 예, 설명을 제가 정성 들여서 쓴 겁니다. 이거. 예. 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값을 가지는 배열로 검색 정렬되는 복사는 깊은 복사를 해야 되니까 원본 손상이 없다. 이렇게 stringify, GG를 stringify 해서 그거를 JSON으로 파싱해서 HH에다 넣고 HH 송값을 바꾸면 HH만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할당할 때 이렇게 할당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효과 없으니까 이거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효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맨 끝에 거. 얘는 99였는데 HH는 888. 연결이 서로 끊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깊은 복사를 완성한 겁니다. 이게. 네.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쓰게 돼요. 이거 우리 과정 끝날 때쯤은요.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제이슨 파스 모르시는 분 없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써서. 지겹겠어요. 지겹게. 툭 하면 나와요.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제이슨 파스.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제이슨 파스. 이거 엄청 많이 써요. 네, 툭 하면 써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깊은 복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네. 주소지를 그냥 카피하는 것은 얕은 복사, shallow copy. 그리고 주소지가 아니라 값을 카피하게 만드는 것이 깊은 복사, deep copy.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는 깊고 얕은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세요. 네, 체크업의 시간 푸시할게요. 소스는 네, 배열 복사는 마무리입니다. 네.